안녕하세요. 서바이크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국산 준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500만원 넘기면 안 된다, 500만원 안쪽에서 정말 괜찮은 준대형 세단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꼭 보셔야 되고요. 이 가격으로 이보다 좋은 차량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이 가격에 만나보셨을 때 최고의 차량, 르노 삼성의 올류 SM7, 올류 SM7 최고 등급 안마 시트까지 올라가는 등급으로 4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3년에 생산을 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에 라지에이터 서포터 한번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 핸더는 교환이 아닌 판금이 한번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이 모델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르노 삼성 올류 SM7 3.5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르노 삼성의 올류 SM7이라고 하는 모델이 여러분들께서 나는 500만원 이상 돈을 쓸 생각이 없다, 하지만 준대형 세단을 괜찮은 모델로 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차밖에 없어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K7 1세대죠. 뭐 뒤쪽에도 이제 뭐 차가 몇 대 보이는데, 옆쪽에 보시면은 또 그랜저 HG 보이고 더뉴 K7 뭐 이런 모델들이 보이는데, 저런 모델들과 이 차량의 차이가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 저 지금 보고 계시는 K7이 연식이 더 안 좋아요. 그러면서 차량에 옵션도 더 없어요. 주행거리도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차 가격이 더 비싸요. 400만원대로 준대형 세단을 괜찮은 차로 맞춰봐라, 거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유는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500만원대에서 준대형 세단도 굉장히 좀 애매한 금액은 맞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맞추면 한 대씩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400만원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저 K7과 HG가 현재 사고차 혹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차, 혹은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 이런 모델들이 500만원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괜찮은 매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400만원대에서 그랜저 TG로 가기에는 연식과 이 차량 디자인이 너무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 차량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차 출고 가격이 가장 비싼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2.5 등급이 아닌 3.5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다가 추가 옵션으로는 안마 시트까지도 올라가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RE 등급,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있는 그 옵션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격으로 이 연식에 이 정도 내용, 이 차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490만원에 그 어떤 차도 해낼 수 없는 500 이하에서 멀쩡한 준대형 세단, 르노 삼성의 올류 SM7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야, 400만원대 차량인데 이 외관에서 주는 이 포스와 압도적인 그 디자인은 400만원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는 확실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양쪽으로 순정 HID가 올라가는데 백화 현상이 양쪽으로 살짝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기가 싫고요. 이대로 출고해서 욕먹을 바에는 저희가 차량을 보시기 전 혹은 출고하시기 전까지는 라이트 복원 양쪽으로 깔끔하게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까지 올리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가 잘 어울리죠. 오늘 블랙 바디로 광빨이 살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휠 디자인도 보시면은 알리 전용 휠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개비 휠로 불리는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두세 개 정도 보이지만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밑으로 보시면은 한쪽에 두 발, 양쪽에 총 네 발의 듀얼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S클래스의 이제 레터링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그 레터링이 S500이라는 레터링이 있잖아요. 이 올류 SM7의 자존심은 RE35, 알리 3호라고 하는 이 레터링이 SM7의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신차 판매 가격이 가장 고가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 RE35라고 하는 레터링을 다른 등급들도 많이 붙이고 다녔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은 순정 찐 RE35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두세 개 정도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자, 르노 삼성의 올류 SM7이라고 하는 모델이 참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모델을 다른 브랜드에서는 결코 출고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쌍용의 체어맨 H 뉴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끔 400만원대로 괜찮은 모델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분명 다른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 최고 등급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 최고 등급까지 올릴 수 없으면 그 차량과 이 차량의 차이는 또 무엇이 된다? 옵션이 H 뉴 클래식이 이 정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랜저 HG, K7 이런 모델들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체어맨도 이 정도 컨디션을 낼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선 이 차밖에 없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모델이고요. 400만원 5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대로 괜찮은 준대형 세단, 이 차량밖에 없습니다. 빠른 결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 모델 중에 한데요. 일단 직후방 감지 센서가 이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밑으로 보시면은 BSW라고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직후방 감지 센서를 작동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로 연동을 해주고요. 도어 스코프 쪽에 보시면은 SM7이라고 무드 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마 시트 버튼이 따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열선은 2단 만나보실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올라가고요.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전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보실 수 있고요. 오토 라이트, 그리고 RE35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핸들 양쪽으로 순정 패들 시프트가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자, 위쪽에서 ECM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포함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 후방 카메라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르노 삼성 모델에만 이제 들어가는 옵션이죠. 특이한 옵션인데, 순정 플리즈마, 순정 방향제가 이렇게 따로 추가 장착을 해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에 순정으로 올라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특이하게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그 밑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저 뒤쪽에 리어 커튼이 올라가는 모델이에요. 특이하게 이 올류 SM7에서 리어 커튼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모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버튼이 따로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순정 DIS까지도 올리는 모델이에요. 이 추가 옵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옵션 들어가려면은 한 200만원인가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었던 모델로 기억을 해요. 이 모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밑으로 보시면은 밑에 핸들 리모컨에서는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안쪽으로 들어오는 리모컨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7만 214km, 약 17만 km 정도 딱 주행을 하고 들어온 모델인데, 이 엔진이 이제 VQ35 엔진을 쓰잖아요. 기가 막힌 엔진이죠. 저는 이 VQ35 엔진, 2호 엔진, 뭐 이런 VQ 엔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엔진 기술력이 차이가 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이 공회 전시에는 사실 요즘 모델들이 대부분 뭐 엔진 기술력이 거의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 정도로 공회 전시에는 어떤 차를 타도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덜덜거리거나 떨리거나 뭐 이런 모델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근데 어디서 이런 차이를 느끼냐면은 급가속, 출력에서 저는 많이 느껴요. 출력에서 VQ 3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면에서는 가속면에서 차가 무서울 정도로 튀어나가요. 근데 그런 반면에 차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원래 이 정도 엔진 퀄리티면은 다른 브랜드 뭐 벤츠라든가 BMW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성능 차량에 넣어주는 그 정도의 엔진 퀄리티예요. 뭐 AMG 라인이라든가 혹은 M 시리즈 뭐 이런 모델들에 올라가야지 맞을 법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V6 3호 엔진 만나보시기에도 참 괜찮은 경험이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차가 가격 대비 다른 차종, 어떤 차종에서도 느껴보실 수 없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옵션과 고퀄리티의 사양이 나와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500 이하에서 찾아야 된다, 무조건 이 차량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국산 준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 이 가격으로는 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가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격 대비 차가 너무 괜찮은 모델, 그 중에서 최고 등급으로 준비를 한, 뒤쪽에 보이시는 르노 삼성의 올류 SM7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난 SM7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이 있다, 그래서 나는 SM7이 어떤 부분이 좀 별로고 어떤 부분이 좀 별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차종을 한번 봐보세요. 무조건 2세대보다 하나 세대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차가 나올 정도로 이 차량의 가성비는 굉장히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엔진이 V6 3.5 VQ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엔진 내구성이 40만 킬로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내구성 짱짱한 모델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4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